공포 라디오 마녀 지. 결혼 3년 차, 우리는 여전히 신혼부부 같았다. 준호는 늘 내 손을 잡고 여보야,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며 웃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뭔가 이상했다. 여보, 밥 먹어요. 준호는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식탁으로 달려와 우와, 오늘은 뭐야? 냄새 좋다 하며 들떠했을 텐데. 자기야? 미안. 좀 멍했네. 그때부터였다. 준호의 얼굴에서 살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다이어트라고 생각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온 건가 싶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준호는 야위어 같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무엇보다 그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졌다. 자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괜찮다니까. 그럴 때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전복죽을 쓰고 인터넷에서 찾은 보양식 레시피들을 하나씩 만들어 봤다. 비타민부터 홍삼까지 온갖 영양제를 사다 놨다. 여보야, 이거 몸에 좋다니까 꼭 챙겨 먹어. 고마워.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그리고 그 고마워라는 말에는 온기가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준호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니야. 안 돼. 준호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엔 그냥 악몽을 꾸나 보다 했다. 하지만 매일 밤이었다. 싫어. 안 돼. 내 거야. 난 준호를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었다. 여보 일어나. 꿈 꿨어?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나쁜 꿈 꿨어? 기억이 안 나네. 거짓말이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밤마다 준호를 지켜봤다. 잠든 준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마에는 주름이 잡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미안해. 하지만 안 돼. 안 돼. 누구와 대화하는 걸까? 낮에 준호에게 물어봐도 기억 안 난다는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컨디션은 날로 악화됐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자주 조퇴를 했다. 자기야,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난 당신 안 했잖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처음으로 준호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곧 미안하다며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준호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준호를 소파에 앉혀두고 단단히 마음먹고 말했다. 자기야,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런 당신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은 말이야. 그리고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뭐라고? 준우라고. 나보다 2분 늦게 태어났지. 난 할 말을 잃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준호는 물론 시부모님조차도 한 번도 형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외동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엄마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우는 나와 정반대였어. 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병원을 다녔는데 준우는 건강했어. 난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준우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나보다 잘했어. 그럼 지금 준우 씨는 죽었어.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소스라쳤다. 헉, 언제? 10년 전에.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 아무 전조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준호는 괴로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우가 죽은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 준우가 죽고 나서부터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준호의 고백이 계속됐다. 평생 약하디 약한 몸이었는데 갑자기 건강해진 거야.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밤새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운동에도 지치지 않고 마치 준우의 건강을 물려받은 것 같았어. 난 소름이 돋았다. 그뿐이 아니야. 성격도 바뀌었어. 원래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했는데 갑자기 사교적이 됐지.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승진도 빨리 하고 당신하고 만난 것도 예전의 나였다면 당신같이 예쁘고 밝은 사람한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을 거야. 난 너무 혼란스러웠다. 내가 사랑한 준호는 누구였을까? 근데 최근 들어서 준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나타나? 어떻게? 꿈에서 매일 밤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이제 충분히 살았잖아. 내 것들을 돌려줘. 내 건강, 내 성격, 내 인생 다 돌려달라고.
그럼 설마. 처음엔 무시했어.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점 더 생생해지고 있어. 어쩌면 준우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10년 동안 내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온 거야. 난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가능한 현실인가? 그래서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만약 정말로 내가 준우의 것을 가져온 거라면 당신과의 사랑도 원래는 준우의 몫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날 밤부터 나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는 여전히 잠꼬대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다. 준우야, 미안해. 하지만 안 돼. 안 돼, 제발. 그냥 보내줘. 나는 준호의 과거를 되짚어봤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준호. 자신감 있고 유머러스하고 적극적이었던 준호. 그런데 만약 그것이 모두 죽은 쌍둥이 동생의 것이었다면?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하지만 난 인터넷을 뒤져봤다. 쌍둥이, 영혼, 뒤바뀜 같은 키워드로.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죽으면 남은 한 명이 죽은 쌍둥이의 특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 특히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영혼이 하나였다가 둘로 나뉜 것이라서 한 명이 죽으면 그 부분이 살아있는 쌍둥이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미신이겠지. 하지만 준호의 변화는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준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제는 낮에도 종종 멍하니 있었고 갑자기 아니야, 싫어! 라며 중얼거리곤 했다. 자기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모를 거야.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준호가 혼자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조금만 더, 제발. 하지만 거실에는 준호 혼자뿐이었다. 당신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준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언제 일어났어? 혼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냐고. 아니야. 그냥 혼잣말.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준호가 갑자기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
평소에 안 보던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겠다고 하거나 심지어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다. 여보야라고 부르던 준호가 당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자기야, 왜 갑자기 애칭이 바뀌었어? 응? 무슨 말이야? 당신이라고 부르잖아, 나한테. 평소에는 여보야라고 했는데. 그랬나? 미안, 요즘 좀 헷갈려. 헷갈린다고? 뭐가? 그리고 준호는 가끔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으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야,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 말도 어색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다. 나는 악몽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 잘 잤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준호가 나를 깨웠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준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야위었던 얼굴도 조금 통통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온화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하룻밤 만에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어젠 악몽 안 꾸고 잘 잤어?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무척 잘 잤지. 그리고 이어진 말에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당신도 참, 당신처럼 예쁜 아내가 내 옆에 있는데 악몽 따위가 찾아올 겨를이 있겠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로 쌍둥이 형이 동생의 모든 건강과 인생을 가져갔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동생에게 돌려준 걸까요? 세상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사랑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세요. 마지였습니다.